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진행의 손진입니다. 요즘 미니멀리즘이 유행이죠. 예전에는 사회적 분위기상 없어 보인다라는 말이 치명적인 상처가 되기도 했는데요. 요즘에는 최대한 없이 사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은 막막하고 마음도 답답하고 돈까지 없으니까 아예 쓰지 말자라는 결의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요즘 참 웃을 일 없죠. 그런 와중에 저희가 해외 부동산 투자 전략만큼은 펑펑 드릴 테니까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활짝 웃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해외 부동산 투자 고민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유료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국내 기존 금융 상품들은 경쟁력이 낮아지고 국내 부동산 시장 또한 어렵습니다. 그에 대한 대체 투자처로 해외 부동산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해외 부동산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카라의 김진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카라 김진성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많이 얻으시는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영토,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인구가 있는 곳 어딜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을 부동산 달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다양한 투자처를 비롯해서 그들만의 전략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신규 주택 분양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한국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이 분양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그동안은 이제 저희가 그 미국의 기존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 그 미국의 어떤 신규 주택 분양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얻는다 해도 어떻게 저희가 그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분양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미국 주택 신규 분양이 어떤 거고 어떤 절차에 이루어지고 또 어떤 장점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제가 미국 신규 주택 분양 시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 신규 주택 분양 시장이 어떤 거고 한국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신규 주택 분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3기 신도시가 발표됐는데 어떤 새로운 지역이 발표돼서 그 지역을 개발을 해서 그렇게 이제 도시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부동산을 이제 허물고 거기에다가 이제 새롭게 짓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신규 주택 건설이라 하고 또 이 건설을 판매하는 걸 저희가 분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차이는 뭐냐면 한국은 정부 주도로 이제 LH공사 같은 데서 땅을 사서 신도시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진다고 하면은 미국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주택 건설 업자들이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내서 허가를 받고 그렇게 이제 주택을 건설을 하고 또 도시를 형성하는 그런 형태가 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이제 한국하고 이제 그런 차이, 정부가 이제 개입하느냐 안 개입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고요. 물론 이제 허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방 정부, 연방 정부 승인은 받을 건 없습니다만은 지방 정부, 다시 말씀드려서 시청이라든가 카운티라든가 이런 정부의 허가를 받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신규 주택의 어떤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새롭게 개발된 지역에 대규모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하거나 말씀드렸듯이 오래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소규모로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주로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시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새롭게 이제 개발을 합니다. 개발해서 대규모 주택을 짓는 그런 패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심 한복판 같은 경우는 기존의 건물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 건물들을 헐고 철거하고 지어서 분양하는 형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미국의 신규 주택 분양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차이점이라고 하기보다는 한국도
과거에는 선분양을 했고 지금도 뭐 선분양을 합니다만은 미국도 바로 선분양제입니다. 이 선분양제인데 이제 한국하고 미국의 어떤 선분양제의 개념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은 왜 선분양을 하냐면 선분양을 해서 분양된 그 실적을 갖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분양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개발업자가 토지만 갖고 있고 토지 정지 작업을 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은행에 제출을 하면 은행에서 이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주는데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그 분양 실적입니다. 분양 실적을 보고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려줘서 그 돈을 갖고 이제 건설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한국하고 차이는 뭐냐면 한국은 선분양을 하고 나서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을 걸고 잔금을 걸고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선분양을 할 때 계약금만 일부 걸립니다. 계약금도 뭐 10% 이런 게 아니라 한 3% 정도만 걸고 그 실적만 보고 은행에서 모든 돈을 다 빌려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각 그 분양을 받은 소유주들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그 융자를 받은 돈을 갖고 이제 은행에 갚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국하고는 좀 다른 게 한국은 은행에서 물론 돈을 대출을 받아서 프로젝트가 진행되기는 하지만 중간에 그 구입하시는 분들이 그 중도금이라는 거를 넣어서 계속해서 이제 자금을 건설회사에 이제 주는 형태가 돼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전혀 그런 게 없고 계약금만 가지고 나머지는 잔금 이룰 때까지 모든 비용은 은행에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분양이 한국도 중요하지만 미국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토지 정지가 완료된 시점에서 모델하우스하고 분양사무실만 지어서 선착순으로 분양을 합니다. 이거는 뭐 한국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중도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미국은 중도금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내가 그 집을 사겠다고 계약을 하는 순간 잔금까지는 이제 전혀 뭐 돈을 납입하실 그런 게 없고 잔금이 납입된 시점에 이제 등기가 이전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하나 한국하고 미국하고 차이라고 하면 한국은 이제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분양 이퀄 그 로또라는 개념으로 해서 뭐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청약이 많이 밀리고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미국은 분양은 로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과거 뭐 2007년, 2008년에 미국이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았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뭐 떴다방까지 생길 정도였는데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이지만은 한국과 같은 치열한 경쟁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조금 차등이 있는데 아주 정말 투자의 가치가 높고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 그러면 사실 이제 선착순이기 때문에 뭐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서 들어가서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생각하시는 뭐 청약하고 그다음에 뭐 분양을 할 때 대기줄을 길게 서고 뭐 200 몇 대 몇 이런 거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여유를 갖고 이제 집을 그 고르실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미국의 분양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분양 시스템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한국은 중도금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지만 미국은 중도금이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계약금만 걸고 내가 집이 좋은 부분만 있으면 그거를 선정을 해서 집 끝날 때까지 한 1, 2년의 어떤 자금의 압박이 없다. 이런 게 한국하고 미국의 어떤 분양의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참고로 이제 미국의 그 주택 분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사진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분양이 시작이 되면 이렇게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를 이렇게 짓고 그 모델하우스 중에 하나를 이제 분양 사무실로 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모델하우스에서 이제 그 모델하우스에 있는 분양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고 설명을 듣고 이제 집들을 끝까지 쭉 둘러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들은 보통 어떻게 짓냐면 타입이 다른 거에 따라서 A, B, C, D 이런 쪽으로 이제 적어놓고 그 모델을 보신 이후에 이제 그 중에 하나를 고르시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사이트에 놓여 있는 그 집을 고르실지를 이제 결정하시고 계약을 하시게 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고속도로나 길을 가시다 보면 이렇게 그 깃발이 있고 이렇게 편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보통 분양하는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보시면 이제 여기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착순 분양이다 보니까 일찍 와서 이렇게 세일즈 오피스에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대기를 기다리고 이제 차례차례 들어가서 이제 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이제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말씀드렸듯이 아주 인기가 좋은 지역, 학군이 좋은 지역이라든가 아주 뭐 집이 값싸게 나왔다든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또 보통 보면 이제 첫째 날에 많이 몰려서 좋은 지역은 이제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지역 이제 되면은 좋은 지역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분양
그 모델 하우스에 있는 분양 사무실에 들어가면 이제 형태들을 보고 요런 사이트들을 고르십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집이 위치한 데입니다. 여기가 뭐 무슨 집이 있으면 요런 식으로 빨간 표시가 된 거는 뭐냐면 기존에 나와 있는 사이트 중에서 팔린 표시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에 표시된 거는 이미 팔렸기 때문에 내가 요 자리는 그 정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제 요 초록색 중에서 내가 이제 고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 거 같은 경우는 주로 보시면 코너라든가 이런 쪽은 이제 코너라 보시면 대부분이 다 나갑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집의 위치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 코너입니다. 코너. 우리나라는 이제 코너를 골목집도 마찬가지로 코너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낀 집보다는 여기도 보시면은 코너 한쪽이 비어 있는 집들을 많이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너라 위주로 먼저 이제 분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집들이 이제 분양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코너랏들 여유가 있고 이제 코너에 있는 집들을 고르기 위해서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골라놓고 그분들을 제외해놓고 나머지 분들을 갖고 이제 그 다음에 오시는 순서대로 나가서 결국 이 빨간색 전체가 빨간색으로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분양이 완료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셨듯이 여기서 이제 그 설명들을 들으면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게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들이 이제 분양이 끝나시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뭘 할 건지 그리고 이제 분양 사무실로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주택 분양 시장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내 부동산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 시장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인기가 많았던 분양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경우에는 주택 분양에 투자를 할 경우 장점과 단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분양을 원한다는 거는 뭐냐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먼저 장점을 말씀드리면 시세 차익입니다. 시세 차익. 기존의 부동산은 이미 이제 뭐 오를 대로 오르고 또 특별히 뭐 시세 차익을 그 노리기가 힘든데 이제 뭐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매수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새 집을 사면 새 집 자체가 오르지 않겠냐는 그런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새로운 집이 기존의 집보다는 시세 차익이 많이 실현이 됩니다. 만약에 뭐 지금 새 집을 사서 내가 10만 불 정도에 샀으면 10년 뒤에는 뭐 20만 불 된다. 이런 부분은 기존의 집보다는 아무래도 그 신규 주택이 어떤 시세 차익의 어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시세 차익의 어떤 실현이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주부들의 로망입니다.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뭐 새 집이냐 뭐 기존의 집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큰 게 뭐 선호도가 그 다른 부분이 차이가 없는데 주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새 집, 어떤 새 집에 들어가서 내가 새롭게 이 집에서 산다는 그런 거에 바람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가급적이면 처음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망이 크기 때문에 주부들의 로망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집을 그 매수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부가 함께 그 어떤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동의를 해야지만 사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집을 살 때 그 가장 큰 어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도 어떤 그 주부들의 요구 사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 집을 그 들어가고자 하는 욕망이 큽니다.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장점이 되겠고요. 세 번째가 임대 시 용이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같은 지역에 같은 집을 놓고 본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집보다는 새 집에 들어오고자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뭐 새롭게 지은 집에 내가 뭐 처음으로 들어간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대할 때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관리가 용이합니다. 뭐 새롭게 지어서 어떤 플러밍이라든가 뭐 배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새로 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리할 부분이 적은데 기존의 집들 같은 경우는 한 30년 뭐 20년 된 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배관이라 이런 부분이 노후하고 이래서 그 관리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새 집이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 이제 여기 지금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미국의 재산세는 한국하고 달라서 공시지가라는 게 없고 판매액에 대해서 뭐 1% 이렇게 매기기 때문에 새 집에서 사면 계속해서 이제 재산세가 올라가는 빈도가 적습니다. 마지막에 기존에 있는 집 같은 경우는 만약에 30만 불에 샀는데 옆집은 20만 불에 사고 나는 30만 불에 샀으면 옆집은 20만 불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지만 나는 30만 불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같은 동네라도 재산세가 내가 내는 포션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어떤 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데 새 집은 전부 다 그 재산세가 동일하기 때문에 뭐 그 이후에 새로
입주하신 분들 같은 경우 사게 되면 이제 재산세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처음에 사시는 분은 뭐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재산세 그리고 장기 보유를 하실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집을 살 경우에는 재산세를 많이 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새 집에 사시는 경우에는 오래 사시는 경우는 재산세가 오르는 게 1년에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상대적으로 적은 면적의 토지를 소유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집들은 옛날에 어떤 주택법에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그 토지들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말씀드렸듯이 도심 쪽으로 가면은 과거에는 굉장히 토지가 넓었는데 지금은 토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집을 지을 때 굉장히 그 소유하는 면적들이 적습니다. 점점점 이제 작아지는 그런 추세고 또 처음에는 1층짜리 집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한 뭐 80년, 90년대는 2층짜리 집들이 많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3층짜리 집까지 생기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토지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소유하는 토지 면적이 적다. 이런 부분이 이제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가 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지으면 이제 도로도 닦고 학교도 그 만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개발세라는 게 붙습니다. 멜로루즈라는 게 붙는데 개발세가 뭐 우리나라도 이제 뭐 공채에서 한 20년 뭐 22년 공채 이런 식으로 돼 있듯이 미국에도 이제 개발세가 있어서 한 20년, 22년은 상대적으로 그 옆에 있는 지역보다는 그 기존의 동네보다는 이제 어떤 재산세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그 단점 중에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도시 외곽에 위치하는 부분이 큽니다. 물론 이제 뭐 도심 한복판에 새로 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규 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 외곽에 주로 위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하나의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시 불리합니다. 임대시 불리하다는 건 뭐냐면 이제 도심 외곽에 있기 때문에 좀 불리합니다. 위에서는 임대시 용이하다 그랬는데 새 집을 찾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대가 용이하지만 만약에 이제 도심에서 좀 그 내가 어떤 출퇴근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도심에서 떨어진 부분의 집은 내가 뭐 선호하고 싶지 않다라고 봤을 때는 또 임대의 그런 부분에서는 거리상에서는 어떤 불리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신규 분양을 받을 경우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어떤 위치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신규 주택을 분양을 받으셔야지 만약에 뭐 가격만 너무 고려하셔서 너무 동떨어진 데 외딴 데에다가 이제 주택을 분양을 받으시면은 또 뭐 수익형 부동산이나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불리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신규 주택 분양을 선택을 하실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분양주택 할 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분양주택을 할 때 일련의 절차들을 좀 겪어야 하잖아요. 한국과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미국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 뭐 미국이랑 한국이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조금 차이 난다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중간중간에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행사, 개발사에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받고 은행에 대출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정지 작업에 들어가는데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한국은 이제 그 계획을 잡을 때 중도금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잡고 계획을 잡는데 미국은 중도금 계획이 전혀 없고 토지 값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 부분을 모두 은행에서 빌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차이고요. 토지 정지 작업이 끝나면 모델하우스 건설하고 분양사무소를 오픈합니다. 모델하우스는 말씀드렸듯이 각 이제 그 형태별로 뭐 A, B, C, D나 이렇게 분양하는 모든 모델하우스를 줘서 그 부분에다 이제 모든 걸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홍보를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방송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방송 홍보를 안 하고 말씀드렸듯이 뭐 깃발을 꽂아놓는지 팻말을 꽂아서 이제 홍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홍보가 시작되면 계약이 접수됩니다. 계약 접수는 뭐냐면 분양사무소가 오픈돼서 사람들이 들어온 시점부터 이제 분양을 접수합니다. 뭐 우리나라 같이 사람이 많아서 청약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추첨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여기는 뭐 추첨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선착순입니다. 선착순으로 계약서를 먼저 쓰시는 분에 한해서 이제 그 집을 소유하실 수 있는 권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접수인데 말씀드렸듯이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선착순에서 사이트가 전부 다 팔리면 이제 분양 마감을 합니다. 분양 마감이 되는 시점대에서 이제 보통 건설이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분양이 안 돼서 일부 분양이 안 되는데 건설을 하게 되면 그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 분양이 되고 뭐 한두 채 남고 세네 채 남은 정도는 괜찮지만 대다수가 분양이 안 됐다면 건설 시작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금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건설을 시작 안 하고 대부분의 분양이 끝나면 이제 건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준공이 되고 준공이 되는 시점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잔금 납입을 하게 됩니다. 잔금이 납입이 되면 이제 등기전이 되고 이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공돼서 잔금 납입이 되는 시점에서 등기 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개발사에서는 은행 대출을 이제 막게 되고 갚게 되고 그리고 이제 등기 이전을 이제 개인들에서 그 집 자체가 개발사의 소유에서 개인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한국과 굉장히 뭐 절차라든가 이게 대동소이한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양에서 계약 접수해서 분양 마감 들어 건설까지 다 똑같은데 뭐냐면 요 중간에 중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도금. 뭐 경우에 따라서 한 번 내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경우 두 번 내는 경우도 있고 세 번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중도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미국은 중도금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 접수해서 잔금 납입까지 아무것도 낼 게 없고 계약도 3% 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3% 계약금 낸 이후에 97%에는 이제 은행 융자를 받으시는 은행 융자 금액 그리고 나머지 잔금 요 두 부분을 합쳐서 잔금 납입을 하시면 등기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떤 그 융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금의 그 부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미국에서 이제 분양을 하시는 데는 전혀 느끼는 게 없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한국하고 다르다는 거. 나머지는 이제 대동소이한데 우리 같이 어떤 추첨이 아니라 선착순. 그리고 중도금 제도가 없다는 거. 요게 이제 분양의 절차에서 미국과 한국이 가장 크게 다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분양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분양 절차를 설명해 주실 때 미국의 경우에는 선착순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의 경우에는 분양 신청을 할 때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분양 신청을 하면 될까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분양 그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모델하우스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이제 오픈이 되면 모델하우스를 갑니다. 그래서 내가 봅니다. 보고 내가 원하는 거, 나한테 가장 맞는 집을 이제 하나의 형태를 택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형태가 택해진 집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 집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자리, 사이트를 고르시게 됩니다. 그러면 고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고르시게 됩니다. 뭐 사이즈하고 위치는 이제 모델하우스에서 보시고 모델하우스에 보시고 오면 크게 이제 뭐 도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내가 하나를 고릅니다. 고르시면 바로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계약 체결할 때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말씀드렸듯이 계약금 3% 정도를 이제 뭐 디파짓을 하시고 이것도 사실 이제 한국하고 좀 다른데 한국은 계약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계약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감정이 안 닿든 은행 융자가 안 되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계약금을 위약금 없이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금을 이제 3%를 내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뭐를 고르시냐면 업그레이드하는 걸 고르십니다. 우리나라로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부엌의 타일은 뭐로 할 것이냐, 바닥의 카페트는 뭐로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이제 제품에 대해서 쭉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업그레이드된 부분까지 합친 금액, 기본 집값에다 업그레이드된 그 합친 금액이 이제 총 계약 금액이 되고 그 계약금에 따라서 이제 계약금을 한 3% 정도 납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분양 신청이 끝난 겁니다. 분양 신청이 끝나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식으로 사이트를 내가 여기서 골랐다. 그러면 이제 이 집이 내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요 집 주소 라트로 나와 있고 라트 뭐 3번 이렇게 돼 있고 이 집에 대해서 이제 내가 분양 신청이 끝났고 계약까지 끝났고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잔금을 납입을 해라.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융자 승인을 받아서 우리한테 그걸 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융자 신청을 해서 융자 승인을 받아서 제출을 하면 공사가 끝나서 준공이 돼서 나한테 넘어올 때까지는 이제 뭐 아무 절차도 하실 게 없습니다. 뭐 중간에 이제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 매장, 여기 이제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매장을 찾아가서 이제 가끔 뭐 내가 그 타일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고르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이 상태에서 분양 신청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드렸듯이 가서 보시고 정말 내가 이 집에 마음 들고 내가 이 집에 사야 된다고 하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중에서 위치를 고르셔야 됩니다. 근데 위치를 고르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중간에 낀 집들을 별로 안 좋아하고 이게 코너에 있는 집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한국 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코너 집보다는 끼어 있는 집들을 좋아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파실 거를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코너나
뭐 이렇게 그 돌아가는 컬데색이라고 하는데 돌아가는 지역에 있는 그런 집을 사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택을 먼저 그때 가셔서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를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이 다 끝나고 계약이 끝나면 절차가 다 끝납니다. 요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제 절차가 끝나서 내가 어떤 집하고 계약을 하면 요렇게 표시를 합니다. 요 집은 팔렸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가시는 분들은 요 집을 빼고 나머지 요런 노란 집에 대해서만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모델하우스 방문하시고 뭐 그 집 형태나 사이즈라든가 형태를 고르신 이후에 위치를 심사숙고해서 그날 바로 결정을 하셔야지 이게 계약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선착순이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오면 뭐 다음날 갔는데 그 집이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그 집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이 정말 좋다고 그러면 위치도 정말 좋은 게 나왔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분양 계약은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셨을 때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뭐 와이프랑 상의를 하겠다 누구랑 상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기보다 가족들이 함께 가서 보시고 그 자리에서 분양 신청을 해서 계약을 하시는 게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신규 주택 분양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참 많아서 현금으로 탁 투자를 하면 좋은데요. 상황이 녹록지 않잖아요. 중도금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잔금 납부나 대출의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 우선 이제 그 미국의 융자는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융자 신청하고 신용도 조사만 체크하시고 내가 돈 있다는 것만 증명하고 소득 증명만 되면 바로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구입자금 내가 그 구입자금이라는 건 뭐냐면 융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하겠다. 그게 이제 보통 소스 오브 펀드라고 해서 은행에 잔고 확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잔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이제 그 두 달치 최근 두 달치 잔고 증명을 냅니다. 잔고 증명을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미국 같은 경우 소셜 남바라고 해서 이제 한국으로 얘기하면 주민등록 번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남바를 내면 신용 평가를 합니다.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소셜 남바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 자체는 뭐 거의 신용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법적으로는 70%까지 융자가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50% 정도 융자가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증명.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소득이 미국에서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 증명이 안 되는데 만약에 뭐 미국 내 소득 증명이 된다 그러면 그 소득 증명을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급여 명세서를 뭐 최근 두 달치 급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구입자금, 소스 오브 펀드, 그다음에 크레딧 신용평가, 그다음에 그 내 소득 증명, 인컴 스테이트먼트 요 세 가지만 주시면 은행에서는 융자 승인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집에 대한 부분은 감정을 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새 집 같은 경우는 감정이 뭐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집 자체가 감정이 나오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사항만 이제 은행에 제출하면 융자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융자 신청이 돼서 융자가 승인이 나면 뭐 기다렸다가 내가 입주하는 시점에서 이제 은행에서 대출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대출이 되면 나머지는 뭐냐면 그 나머지 융자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집값에서 융자 금액을 뺀 나머지 차액 부분을 이제 잔금 납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국에서 나가는 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처음에 나가는 게 아니고 집이 은행 융자를 안 받으시는 경우는 맨 마지막에 뭐 잔금 납입할 때 내시면 되는 거지만 은행 융자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은행 융자에서 융자가 되는 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스크로우 클로징 데이트라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등기 이전하는 날, 뭐 매매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한국에서 송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융자 부분하고 잔금 부분을 합쳐서 돈을 지불을 이제 그 분양 회사에다가 그 개발사에다 지불을 하고 등기 이전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불되면 이제 바로 등기 이전 되고 소유권이 개발사에서 이제 개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출 방법과 잔금 납부 방법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여기 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아요. 게다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선착순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뭐 우선은 이제 그 분양 한번 팁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 신규 주택이라서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신규 주택에 대한 정보는 뭐 얼마든지 얻으실 수 있고 뭐 필요하시면 저희 쪽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제가 뭐 각 지역에 대한 신규 분양 주택의 정보는 제가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뭐 온라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느 지역에 살 것이냐, 그 다음에 가격이 뭐 이게 합리적인 것이냐, 이거를 평가하는 이제 그 어떤 능력을 키우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만 키워주신다면 나머지 대한 부분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신규 주택을 분양을 받으실 때 굉장히 중요하신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위치입니다. 위치. 아무래도 위치가 떨어지면 여러 가지면 집값이 오르는 부분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임대를 주는 부분에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급적 비싸더라도 도심에다가 두시는 게 나중에 시세 차익을 실현하실 때도 유리하시고 임대를 주실 때도 유리하시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격이 싸다고 해서 집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고 물론 가격이 싸서 상승률이 100%가 돼도 20만 불일 때 만약에 40만 불이고 어떤 지역은 50만 불일 때 뭐 50%면 25만 불이고 그러면 50만 불 지역에 투자를 하셔서 50% 오른 게 금액 자체로 보면 절대금으로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매매를 할 때하고 임대를 할 때입니다. 그런 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위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싸더라도 도심에 가까운 곳에 분양되는 것을 찾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급적 초반 혹은 마지막 구입을 하라고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선착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처음에 가셔서 집을 사시면 위치가 좋은 데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집값이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뭐 집값이 전체가 다 똑같은 금액이 아니고 코너랏은 조금 비싸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은 코너랏은 그만큼 시세 차익에서 그다음에 집값이 오르는 부분에서도 항상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먼저 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처음에 가셔서 집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처음에 갔는데 이 집이 다 팔려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가급적이면 마지막에 구입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마지막에 구입하는 경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데 집이 다 분양되고 한 두세 채가 남았습니다. 두세 채가 남았는데 이 개발하는 측 입장에서는 빨리 이거를 마무리해야 은행의 어떤 융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클로즈아웃 세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로즈아웃 세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집을 빨리 밀어내기 위해서 가격을 인하해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혹은 업그레이드를 뭐 공짜로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지역에 집이 한두 채 남았다 그러면 마지막에 구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처음에 가서 그 집이 뭐 좋은 게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만약에 처음에 갔는데 그 지역에 집이 다 나가서 없고 집이 몇 채 안 남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지막에 구입을 하셔서 흥정을 하셔서 클로즈아웃 세일에서 어떤 할인을 받으시면 내가 나중에 시세 차익을 올리는 부분에선 처음에는 집을 좋은 위치를 못 잡아서 크게는 올릴 수 없지만 집값을 깎았기 때문에 나중에 시세 차익이라는 부분에서 그만큼 더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이나 마지막 가급적인 마지막 구입을 해라. 중간에 구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좋은 위치도 있을지도 않겠지만 또 하나는 어떤 그 흥정, 할인이라는 부분에서 분리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이런 부분을 택하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이 뭐냐면 모델하우스 구입을 한번 도전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모델하우스는 그 단지에서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안에 모든 가구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가구를 따로 구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 전문 인테리어가 꾸며놓고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집이 좋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집을 모델하우스를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뭐냐면 가구를 한꺼번에 팝니다. 가구를 넣어서 한꺼번에 팔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구가 굉장히 할인된 가격으로 팝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해보시고 또 모델하우스 구입을 하실 수 있으면 모델하우스 구입을 한번 해보셔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업그레이드는 최대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중간에 내가 업그레이드 하겠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처음에 하실 때 업그레이드를 최대한 해놓으시면 집이 가치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는 가급적 최대한 해라. 대신에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구입을 하면서 업그레이드 최대한 하면 이만큼의 또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 부분하고 같이 섞어서 아마 공략을 하시면 또 미국의 어떤 신규 주택 분양을 받으실 때 굉장히 유리하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구입은 에이전트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에이전트하고 하시는 게 좋냐면 미국은 중개 수수료를 한국 같은 경우는 중개 수수료를 뭐 매도 이렇게 따로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매수자는 중개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 다음에 그 분양을 하러 가셨을 때 내가 뭐 처음 가서 그 사람들하고 뭐 영어를 잘하시고 내가 어떤 법률적인 지식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영어가 잘 안 되고 어떤 법률적인 지식이 없다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에이전트하고 가시는 게 좋고
내가 집을 선택할 때 과연 이게 옳은지, 이게 안 옳은지 이런 거를 어떤 조언을 받으시려면 에이전트, 전문가한테 좀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조언을 받는다 해서 에이전트가 수수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에이전트는 결국 분양 사무소에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손님한테는 수수료를 받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함께 동행을 하셔서 보시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흥정을 하실 때도 내가 직접 분양 사무실하고 흥정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만약에 뭐 어떤 흥정을 하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에이전트하고 함께 가셔라.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에이전트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거를 신규 주택을 분양을 받고 싶은데 좋은 정보라든가 좋은 지역에 있으면 좀 추천을 하자고 얘기를 하셔서 처음부터 같이 연구를 하시면 신규 주택을 얻으실 때 그리고 위치를 정하실 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에이전트와 함께 신규 주택을 분양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이제 모델하우스인데 새 집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안에 가구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가구들이 다 있고 이렇게 또 이제 가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가구들을 가급적이면은 마지막에 사시면 굉장히 이득이 큽니다. 그리고 집 자체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 또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한번 보시고 또 모델하우스 살 때도 에이전트라 얘기를 하셔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딜을 하시면 가구도 좀 깎아서 살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는 제일 좋은 위치에 서 있고 제일 먼저 지은 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제일 잘 지은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고려를 하셔서 함께 신규 주택 분양에 생각을 하시고 고려를 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신규 분양 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정말 여기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위해서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세미나에 대해서 좀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사실 세미나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밖에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기본적인 정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릴 수도 없고 또 좀 실질적으로 좀 한번 세미나를 운영해보자 해서 이제는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같이 해보고 이제 현지 답사도 한번 가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같이 연구를 하실 분들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되면은 뭐 1기, 3기식으로 만들어서 계속 한번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지금 연락을 해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계속해서 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 이제 저희가 모집을 해보고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 또 단계로 한번 나가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연락을 주셔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고 한번 답사도 같이 가보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들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전문가와 함께 현장 답사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잠시 후 여러분의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 해드리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네, 오늘은 어떤 투자자가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고민을 가지고 왔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은퇴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기가 참 어렵네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점점 심해지고 그래서 해외 부동산 투자를 처음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더라도 수익이 좀 높고 안정적인 곳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요. 어떤 곳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민 가지 않고도 투자가 가능한 국가들 추천 좀 해주세요. 네, 오늘의 해외 부동산 투자 고민 한번 들어봤습니다. 요즘 국내 부동산 시장이 참 어려운데요. 이렇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투자처로 해외 부동산에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투자자들이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해오시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해외 부동산을 왜 하는지 목적이 없이 투자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위험한 거고요. 이제 목적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뭐 이분 같은 경우는 60대 이후에 이제 한국에 계시면서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시겠다는 분 같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요새 대다수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급적이면은 안정적으로 뭐 사기라든가 이런 걸 안 당하시길 원하시면 미국
가장 안정적이고 뭐 이런 부분에서 미국을 첫 번째로 꼽아드리고요. 만약에 어떤 시세 차익이라든가 향후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신다면 이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든 이제 동남아 쪽을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이민에 관한 분들이 이제 많이 문의가 많으신데 뭐 그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제 말레이시아 요 정도가 이제 저희한테는 가장 맞는 지역 같고요. 뭐 유럽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유럽은 아직까지는 저희한테는 좀 낯선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말씀드렸듯이 미국, 뭐 동남아, 물론 이제 캐나다, 호주도 있습니다만은 캐나다, 호주도 좋은 투자처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미국 부동산이 아무래도 세계 부동산을 선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미국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안전한 곳이 아닌가 그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까지 참 다양한 나라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많은 해외 국가들 중에서도 의뢰인 같이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곳을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이제 제일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안정적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절차상 좀 쉬워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부분이 뭐냐면은 해외에 투자한다는 거는 한국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 돈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돈을 이제 좀 지켜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를 택하시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이제 미국을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뭐 호주도 있고 어디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미국을 제가 얘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미국입니다. 미국이고 아무래도 또 전통적으로 미국을 선호들을 많이 하시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이 몰리는 거고 가장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을 활용해서 할 수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국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제 핫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베트남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좀 잘 보시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목적, 그 다음에 예산 이런 거에 맞게끔 이제 자기한테 어떤 맞춤형을 만든 상태에서 가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무작정 투자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좀 힘드신 부분이 있으니까 좀 본인한테 좀 전문가들하고 좀 상담을 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맞는 그런 곳을 택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초보자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해외 부동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미국을 추천해 주셨고요. 또 요즘 핫한 베트남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목적과 예산에 맞춰서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뢰인은 60대이십니다. 높은 수익률과 안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맞춤 컨설팅 부탁드립니다. 예, 60대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선 제가 항상 얘기 드립니다. 해외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국내 부동산 만드는데 재산을 지키는 이제 나이가 60대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상속 증여입니다. 자녀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최근 들어서 이제 60대 분들이 많이 저희한테 문의를 해 오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좀 최근에 뭐 하나 말씀드리면 뭐 괌에 어떤 분이 투자를 하셨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뭐 재산에 대해 정리를 안 하셔갖고 상속자들한테 이제 이거 찾는 부분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좀 상의를 하시고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 나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알려주시고 어디다 투자했다는 부분도 알려주시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하시고 투자를 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가장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투명한 그런 투자를 고려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60대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해외 부동산 투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60대의 경우에는 은퇴 후에 내 재산을 지키는 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 주시고 또 상속 증여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부동산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컨설팅 팁 좀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뭐든지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뭐 그게 국내에 있던 전문가든 해외에 있던 전문가든 그 전문가랑 상의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현지를 좀 여러 번 다녀오신 후에 결정을 하시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내 예산에 맞는 부동산 투자를 하시라는 게 세 번째입니다. 예산에 넘는 그런 거 투자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힘드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미국이 됐든 베트남이 됐든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됐든 우선 부동산 투자의 첫 번째는 로케이션이라는 부분은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부분. 아무리 싸도 로케이션, 앞으로 향후에 어떤 계획이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지역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비싸더라도 누구나 찾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나 늘 강조하시는 부분이죠. 전문가와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예산에 맞춰서 잘 부동산 투자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나도 해외 부동산 컨설팅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화단에 보이고 있죠.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유료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저는 잠시 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알짜 투자처 준비했으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세상은 넓고 좋은 부동산은 많다고 하죠. 오늘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알짜 투자처 준비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소개되는 해외 부동산에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유료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처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투자처입니다. 위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면적은 98.4제곱미터에서 141.4제곱미터로 평형대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조는 콘도 및 타운하우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상 분양가는 콘도는 60에서 80만 달러, 타운하우스는 120만 달러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의 투자처 만나봤습니다. 많이 다뤘던 지역이죠. 누구나 꿈꾸는 지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주택 만나봤습니다. 자세한 입지 분석 한번 들어볼게요. 예, 뭐 한국 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특히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교육을 한다든지 취업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특히 요새 들어서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근데 마침 샌프란시스코의 신규 주택이 이제 그 분양이 나와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위치한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에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조선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조선소가 보이는 자리인데 그 언덕에 이제 새로 집이 그 신규 주택이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뭐 거의 샌프란시스코의 도심에서 20분 30분 거리라고 차로 20분 30분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넘어가시는 오클랜드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주택의 입지는 말씀드렸듯이 그 언덕에 있어서 그 조선소라든가 이런 거를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위치라든가 조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입지 분석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오늘 투자처 같은 경우에는 콘도와 타운하우스가 있습니다. 건물 특징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건물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이제 콘도로 되어 있는데 콘도는 4층짜리 건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 보통 1개부터 3개에서 2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은 한 60만 불 중반대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역시 마찬가지 콘도입니다. 4층짜리 되어 있고 가격은 80만 불부터 시작이 되는데 방은 2개, 화장실 2개에서 방 3개, 화장실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요 4층짜리 별도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요게 바로 이제 타운하우스입니다. 타운하우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3층짜리 집으로 돼 있고 면적은 141.4 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가격은 이제 120만 불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는 뭐 가격이라든가 금액에 맞춰서 콘도나 이런 부분을 택하시면 되고 그 안에 모든 커뮤니티라든가 뭐 조망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바닷가가 보이고 샌프란시스코 그 전경이 보이고 이제 오클랜드나 브릿지가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망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에를 좀 보게 되면 안에는 이런 형태로 지금 돼 있어서 바다가 보이고 굉장히 좀 그 럭셔리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제 업그레이드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으면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주방도 굉장히 모던하게 돼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샌프란시스코에는 귀한 신규 주택 분양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해서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셨듯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투자 금액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투자 금액은 말씀드렸듯이 콘도 같은 경우는 60만 불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또 다른 이제 콘도는 방 2개부터 시작하는 콘도는 한 80만 불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타운하우스는 120만 불대로 시작을 하는데 120만 불대의 집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구하시기가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120만 불대의 샌프란시스코 도심에서 가까운 그런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집이 다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지어져 있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신규 주택 분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 참석하시는 분들 위해서 세미나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오늘 3시부터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냥 단순 세미나가 아니라 저희가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자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3시부터 진행되고요. 많이들 좀 참석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소개되는 해외 부동산에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유료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한 본 방송은 해외 이민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해외 부동산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투자 참고 자료일 뿐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